어스름한 새벽, 희미한 빛이 방 안을 채울 때 60대 후반의 배영자 할머니가 어렵게 눈꺼풀을 들어 올리는 모습이 제 눈앞에 선명하게 그려집니다. 여러분도 혹시 아침에 눈 뜨기조차 힘겨우셨던 적이 있으십니까? 마치 눈 속에 모래알이 잔뜩 들어간 듯 벅벅하고 침침함에 저절로 눈물이 핑 도는 아픔이 생생하게 느껴지셨나요? 그 시리고 침침한 고통 때문에 좋아하시던 드라마도 아끼던 책들도 멀리하시진 않으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눈건강 전문연구원 한재민입니다. 지난 20년간 수많은 어르신들의 눈 건강을 위해 연구하며 인공 눈물 없이는 하루도 못 사시던 분들께 새로운 세상을 찾아드렸습니다.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제 목소리, 그리고 이 진솔한 눈빛과 자신감 있는 어조에서 오랜 연구와 경험이 묻어난다고 느껴지실 겁니다. 아, 이 사람이 내 눈의 고통을 정말 이해하고 있구나 하는 안도감이 여러분 마음속에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그 핵심 비결을 여러분께 공개하겠습니다. 67살 배영자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할머니는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이 고통 그 자체였습니다. 할머니의 눈은 마치 끈적한 불로 붙여놓은 돛종처럼 쉽게 떨어지지 않았죠. 애써 눈을 뜨면 날카로운 유리 조각들이 눈동자를 스치는 것 같은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눈앞은 희뿌옇고 초점이 잘 맞지 않아 세상이 온통 뿌옇게 보였다고 합니다. 눈꺼풀은 천근만근 무겁고 눈 속에는 모래알이 들어있는 듯 뻑뻑했죠. 억지로 눈을 뜨면 시리고 침침함에 저절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거실의 텔레비전 화면은 선명하지 않았고 손주들의 웃음소리가 들려도 동화책 속 글자들이 퍼져 보여 할머니의 마음은 아팠습니다. 좋아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은 물론 손주들에게 읽어주던 동화책조차 읽을 수 없게 되자 할머니의 눈빛은 점차 생기를 잃어갔습니다. 좋아하는 활동들을 포기하면서 세상과의 단절을 느끼는 듯한 쓸쓸함이 그분의 어깨를 짓눌렀죠. 할머니의 마음속에는 나는 이제 늙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깊은 탄식이 울려 퍼졌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눈에서 과거의 총기 어린 빛을 찾을 수 없어 더욱 슬퍼하는 모습이 제 마음을 저미게 합니다. 이젠 내 눈도 다 늙었구나 하는 서러움과 함께 할머니는 깊은 우울감에 빠지셨습니다. 그 우울감은 주변을 온통 어둡게 물들이는 먹구름처럼 번져나갔습니다. 가방, 속, 식탁 위, 머리맡, 배영자 할머니의 일상생활 곳곳에는 늘 인공 눈물이 놓여 있었습니다. 인공 눈물을 수시로 넣어야 겨우 일상생활이 가능했지만 한 방울 한 방울 넣을 때마다 잠시 찾아오는 시원함은 마치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하지만 그 촉촉함은 금세 사라지고 다시 눈은 메말라버리는 희망이 사그라드는 순간이 반복되었습니다. 인공 눈물의 효과는 그마저도 잠시뿐이었습니다. 배영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비단 한 분만의 이야기가 아닐 겁니다. 제 목소리에는 깊은 이해와 연민이 담겨 있습니다. 당신도 같은 고통을 겪고 있다면 제가 당신의 마음을 압니다. 라는 메시지가 여러분의 귀를 부드럽게 감싸 안는 듯 느껴지실 겁니다. 저는 대한민국 50대 이상 어르신들 중 상당수가 이와 같은 눈의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보내고 계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어르신들의 찡그린 얼굴이 지금 제 눈앞에 오버랩되어 보이는 듯합니다. 제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습니다. 맑고 빛나는 눈으로 세상의 아름다운 풍경을 다시 선명하게 바라보는 여러분의 모습이 그려지십니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더 이상 인공 눈물에 의존하지 않고도 촉촉하고 편안한 눈으로 다시 세상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는 간단하지만 강력한 비결을 얻어가실 겁니다. 잃어버렸던 희망이 다시 피어나는 따뜻한 햇살 같은 느낌을 받게 되실 겁니다. 잃어버렸던 눈 건강과 삶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제가 옆에서 돕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나이가 들면 눈물샘이 마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다. 혹시 여러분도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나도 저렇게 생각했는데 하는 깨달음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셨나요? 혹은 스마트폰 때문에 눈이 나빠졌다고
자책하시거나 안경만 바꾸면 된다고 쉽게 생각하시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절반의 진실이거나 큰 오해입니다. 기존의 생각들이 흔들리는 작은 파동이 느껴지셨다면 이제 진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제 표정이 한층 진지해집니다. 마치 오랜 수수께끼의 열쇠를 보여주듯 이제 진짜 범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많은 경우 눈물샘 자체의 문제는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여러분의 눈꺼풀 속에 숨어있는 마이봄샘이라는 작은 기름샘의 기능 저하에 있습니다. 내 눈에 그런 기관이 있었단 말이야? 하는 놀라움과 함께 새로운 정보에 귀를 기울이게 되실 겁니다. 이 마이봄샘은 눈물의 증발을 막아주는 보호막 역할을 하는 기름층을 분비합니다. 여러분의 눈물 표면에 얇고 투명한 기름층이 마치 물방울을 감싸는 비닐처럼 펼쳐지는 이미지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 기능이 약해지면 이 보호막이 사라져 눈물이 햇빛 아래 물방울처럼 순식간에 증발해버리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눈이 점점 메말라가는 소리가 들리는 듯한 그 느낌. 바로 이것이 건조증을 유발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눈을 오래된 수도꼭지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녹슬고 낡은 수도꼭지에서 물이 뚝뚝 털어지는 소리가 들려오는 듯합니다. 눈물은 분명히 충분히 나오는데 수도꼭지 틈새로 새는 물이 많아 정작 필요한 곳으로는 충분히 전달되지 않는 상황과 같습니다. 물은 계속 흘러나오지만 정작 물을 받아야 할 양동이에는 물이 차지 않는 안타까운 상황이 눈앞에 펼쳐지죠. 물이 낭비되는 안타까운 심정이 느껴지실 겁니다. 마이봄샘의 기능이 저하되면 눈물의 표면에 떠 있어야 할 기름, 보호막이 약해져 눈물이 마치 뜨거운 태양 아래 넓게 펼쳐진 모래사막의 수분처럼 순식간에 증발해버립니다. 촉촉했던 눈물 한 방울이 그 사막에 떨어지자마자 호하고 바람에 날아가듯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모습이 섬뜩하게 느껴집니다. 그 사막 위를 걷는 발자국처럼 여러분의 눈도 점차 메말라가는 듯한 건조함이 온몸으로 전달되는 듯할 것입니다. 수도꼭지에서 물이 콸콸 쏟아져 나오지만 구멍난 바구니에 담으려 해도 물이 고이지 않는 상황이 그려집니다. 눈물은 분명히 있는데 왜 내 눈은 이렇게 건조할까 하는 답답함이 여러분의 마음을 압박하지 않던가요? 아무리 눈물이 많아도 쉽게 말라버리니 눈은 늘 뻑뻑하고 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겉으로 보이는 현상이 아닌 바로 이 속 깊은 문제의 해결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공 눈물을 아무리 넣어도 잠시뿐 근본적인 기름, 보호막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한 여러분의 눈은 여전히 메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인공 눈물이 눈에 떨어져 잠시 반짝였다가 이내 허공으로 흩어지는 물방울처럼 사라지는 모습이 그려지시죠. 얇은 유리창에 물을 뿌려도 금세 말라버리듯 눈물의 보호막이 없으면 어떤 노력도 무의미하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것과 같습니다. 진짜 해결책은 이 보호막을 다시 튼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더 이상 잘못된 오해와 일시적인 해결책에 매달리지 마십시오. 저 한재민이 여러분의 눈에 진정한 촉촉함과 편안함을 되찾아 드릴 기적의 방법을 이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제가 손을 뻗어 마치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려는 듯한 따뜻한 제스처를 취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저의 눈빛은 이제 괜찮을 겁니다라고 말하는 듯 신뢰감을 드릴 것입니다. 어두웠던 터널 끝에서 밝은 빛이 새어들어오는 듯한 희망이 느껴지실 겁니다. 수십 년간 눈 건강을 연구하며 수많은 분들의 눈물을 닦아드렸지만 해결책은 의외로 우리 주변에 있었습니다. 저의 목소리는 신중하면서도 자신감이 넘칩니다. 마치 숨겨진 보물을 찾아낸 탐험가처럼 저의 입에서 나오는 따뜻한 수건과 지압이라는 단어는 평범하지만 놀라운 힘을 가진 비밀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그 단어들이 따뜻한 빛을 발산하는 듯한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바로 따뜻한 수건 찜질과 눈 주변 지압입니다. 아마도 너무나 간단해서 믿기지 않으실지도 모릅니다. 제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여러분의 의문을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하지만 이 평범해 보이는 두 가지 방법이 여러분의 눈을 새로운 세상으로 이끌 것입니다.
평범한 습관과 손가락이 기적을 만들어낼 것이라는 저의 확신에 찬 목소리가 의심의 벽을 허물고 마음의 긍정적인 파동을 일으킬 것입니다. 따뜻한 수건 찜질은 막혀있던 마이봄샘을 부드럽게 녹여주고 눈꺼풀 주변의 혈액순환을 활발하게 촉진합니다. 마치 얼어붙은 버터가 따뜻한 햇살에 스르르 녹아내리는 모습이 떠오르는군요. 그 따뜻한 기운이 눈꺼풀 깊숙이 스며들어 막혀있던 기름샘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듯한 아늑함이 느껴집니다. 눈 주변에 따뜻한 피가 도는 기분 좋은 순환이 시작되는 소리가 들리는 듯할 것입니다. 마치 굳어있던 기름샘을 따뜻하게 데워주어 다시 원활하게 기름을 분비하도록 돕는 것이죠. 이렇게 배출된 기름은 눈물층을 안정화시켜 눈물 증발을 막아주고 눈의 표면을 촉촉하게 유지하는 보호막 역할을 합니다. 메말랐던 땅에 비가 내린 후 얇은 이슬막이 풀잎에 맺히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새로 분비된 기름이 눈물 위를 부드럽게 덮어 투명하고 견고한 보호막을 형성하는 모습이 눈앞에 선명하게 떠오를 것입니다. 눈이 촉촉하게 숨쉬는 상쾌함이 느껴지실 겁니다. 이어서 부드러운 지압은 눈 주변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더욱 원활하게 하여 눈의 피로를 해소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줍니다. 굳어있던 어깨 근육을 부드럽게 마사지할 때 느껴지는 시원함처럼 눈 주변 근육에 뭉쳤던 피로가 스르르 풀리는 감각이 전해질 것입니다. 따뜻한 손길이 눈꺼풀 위를 가볍게 누를 때마다 눈 속 깊은 곳에서 편안한 한숨이 새어나오는 듯할 것입니다. 따뜻한 찜질로 마이봄샘을 열고 지압으로 혈액순환과 피로를 풀어주면 여러분의 눈은 점차 스스로 촉촉함을 유지하는 힘을 되찾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눈 건강의 선순환입니다. 메마른 밭에 씨앗을 심고 물을 주자 새싹이 돋아나 무성한 숲을 이루는 모습이 연상되지 않으십니까? 찜질과 지압이라는 두 가지 작은 노력이 합쳐져 눈 건강을 위한 거대한 숲을 만들어내는 듯한 생명력이 느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놀라운 자연 치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의 목소리에서 자연의 지혜와 생명력에 대한 경외심이 느껴지실 겁니다. 작은 씨앗이 싹을 틔우고 나무가 되어가는 자연의 순리처럼 눈 스스로 회복하는 강인한 힘이 내 안에 잠들어 있다는 깨달음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것입니다. 외부에서 인공적으로 채우는 것보다 여러분의 눈이 스스로 촉촉함을 만들고 유지하는 능력을 회복시키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의 방법이 그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이제 눈을 위한 기적을 시작할 시간입니다. 복잡한 의학 용어는 잊으시고 이제 제가 알려드리는 아주 간단하고 구체적인 실천 가이드에 집중해 주십시오. 제가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며 다음 설명을 위한 준비를 마치는 모습이 보이실 겁니다. 저의 눈빛은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라고 말하는 듯합니다. 곧 펼쳐질 새로운 세상에 대한 설렘과 기분 좋은 이해감이 온몸을 감싸 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이 다시 빛나는 순간이 멀지 않았습니다. 이제 눈을 위한 작은 휴식 시간을 가져볼까요? 제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마치 옆집 아저씨처럼 편안하게 준비물을 소개합니다. 하얗고 보송보송한 수건 한 장과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따뜻한 물이 그려지며 벌써부터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준비물은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깨끗한 수건 한 장과 따뜻한 물입니다. 깨끗한 수건을 따뜻한 물에 적신 후 물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꼭 차줍니다. 뽀얗게 올라오는 따뜻한 물에 수건을 담갔다가 손으로 물기를 꼭 차는 모습이 떠오르실 겁니다. 이때 물의 온도는 약 40에서 45도 정도, 여러분의 눈이 편안하게 느낄 정도의 뜨겁지 않은 온도가 중요합니다. 손등에 살짝 데워보았을 때 기분 좋은 따스함이 느껴지는 너무 뜨겁지 않은 온기가 전해질 것입니다. 이 온기가 눈에 닿을 때의 편안함이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혹시 물에 적시는 것이 번거롭다면 깨끗한 수건을 물에 살짝 적셔 전자레인지에 30초에서 1분 정도 데워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전자레인지에서 띵소리와 함께 따뜻하게 데워진 수건이 나오는 모습이 그려지시죠? 바쁜 일상 속에서도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간편함이 느껴지실 겁니다. 그 따뜻한 수건에서 올라오는 김이 얼굴을 부드럽게 감싸는 듯할 것입니다. 단, 너무 뜨거워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이제 편안한 의자에 앉거나 침대에 누워 눈을 감고 따뜻한 수건을 양쪽 눈꺼풀 위에 부드럽게 올려둡니다. 따뜻하고 보드라운 수건이 눈꺼풀 위에 사르르 내려앉는 상상을 해보십시오. 눈꺼풀을 통해 전해지는 따뜻한 온기가 눈 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긴장되었던 눈 주변 근육이 부드럽게 이완되는 편안함이 느껴질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가 멀어지고 나만의 평화로운 시간이 찾아오는 듯할 것입니다. 5분에서 10분간 편안하게 휴식하며 눈의 온기를 전달합니다. 이 시간 동안 눈 주변 근육의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껴보세요. 따뜻한 수건 아래로 눈꺼풀에 미세한 떨림이 잦아들고 눈동자는 고요하게 잠드는 듯한 느낌을 줄 것입니다. 마치 온천에 몸을 담그고 피로를 푸는 것처럼 눈이 따뜻한 온기 속에서 깊은 휴식을 취하며 피로가 녹아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할 것입니다. 이제 따뜻한 수건 찜질을 마치셨으니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수건을 떼어내자 눈 주변의 피부가 한결 부드럽고 촉촉해진 것을 느끼실 겁니다. 이제 깨끗이 씻은 손가락, 특히 검지나 중지를 사용해서 눈꺼풀 주변을 부드럽게 지압할 시간입니다. 깨끗이 씻은 손가락 끝이 눈 주위 피부에 닿을 때의 그 부드러움이 상상되시나요? 조심스럽고 섬세한 손길이 느껴질 것입니다. 특히 중요한 부위는 바로 눈썹 아랫뼈 부분과 눈 아랫뼈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원을 그리듯이 부드럽게 마사지해 주십시오. 손가락 끝이 눈 주변의 뼈를 따라 부드럽게 원을 그리는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마치 피아노 건반을 누르듯 가볍고 리드미컬하게 움직이며 뭉쳐있던 근육들이 서서히 풀려나가는 시원함이 느껴질 것입니다. 미세한 근육의 이완이 여러분의 눈에 편안함을 선물할 겁니다. 다음으로 눈 안쪽, 즉 콧대의 옆부분에서부터 바깥쪽인 관자놀이 방향으로 부드럽게 쓸어주듯이 마사지해 주십시오. 손가락이 눈의 안쪽에서부터 바깥쪽으로 부드럽게 미끄러지듯 움직이는 느낌을 상상해 보세요. 마치 작은 붓으로 눈 주변의 노폐물을 쓸어내는 듯한 섬세함이 느껴지실 겁니다. 이 동작이 마이봄샘 입구를 자극하고 쌓여있던 노폐물 배출을 돕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지압 후 느껴지는 눈의 시원하고 개운한 감각이 마치 맑은 샘물이 솟아나는 듯할 것입니다. 이 따뜻한 수건 찜질과 지압을 하루 두세 회 반복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매일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작은 습관들이 모여 거대한 변화를 만들어낼 것이라는 희망찬 메시지가 들려오지 않습니까? 제가 손가락 3개를 펼쳐 보이며 두세 회를 강조하는 모습을 그려보세요. 여러분의 눈이 스스로 촉촉함을 유지하는 힘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꾸준함이 기적을 만듭니다. 이 점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그럼 이 황금 같은 시간을 언제 활용해야 할까요? 아침에 눈을 뜨기 전, 점심 식사 후, 잠시 휴식할 때, 그리고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이 바로 황금 시간입니다. 아침 햇살이 눈꺼풀을 간지리는 순간 따뜻한 수건이 찾아오고 점심 후 나른함이 밀려올 때 눈이 상쾌함을 되찾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편안함 속에서 하루의 피로가 녹아내릴 것입니다. 이 3번의 황금 같은 순간을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의 눈을 위한 작은 투자를 시작해보세요. 여기서 제가 수많은 임상 경험을 통해 얻은 아주 특별한 팁, 바로 시너지 부스터를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살짝 미소 지으며 비밀 병기라는 말을 꺼내는 모습이 그려지시나요? 마치 중요한 비밀을 속삭여주듯 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이 부스터를 사용하시면 따뜻한 수건 찜질과 지압의 효과를 2배로 높일 수 있습니다. 이것까지 하면 내 눈이 정말 좋아질까 하는 설렘이 가슴속을 파고들지 않습니까? 이 시너지 부스터의 준비물은 아주 간단합니다. 찜질 후에는 반드시 깨끗한 면봉에 식염수를 살짝 묻혀 눈꺼풀 가장자리, 즉 속눈썹이 나는 부분을 살살 닦아내 주십시오. 작은 면봉에 투명한 식염수가 촉촉하게 스며드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이 작은 준비물이 여러분의 눈 건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 기대감이 커지실 겁니다. 세심하고 위생적인 손길이 느껴지실 거예요. 왜 이렇게 해야 하냐고요? 찜질로 녹아 배출된 노폐물과 기름 찌꺼기가 눈꺼풀 가장자리에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면봉과 식염수로 이것들을 깨끗하게 제거해주면 마이봄샘의 막힘을 확실히 방지하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마치 막힌 하수구를 깨끗이 청소하는 것과 같습니다. 면봉이 눈꺼풀 가장자리를 부드럽게 닦아낼 때마다 눈의 기름샘이 시원하게 열리고 깨끗해지는 상쾌한 느낌이 전달될 것입니다. 막혔던 것이 뻥 뚫리는 듯한 시원함이 느껴지실 거예요. 이제 따뜻한 찜질로 마이봄샘을 열고 지압으로 혈액순환을 돕고 마지막으로 면봉으로 노폐물을 제거하는 이 완벽한 콤비네이션이 완성되었습니다. 이 세 가지의 동작이 마치 아름다운 춤처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따뜻한 온기, 부드러운 손기, 그리고 깨끗한 마무리까지 이 완벽한 루틴을 통해 여러분의 눈은 점차 생기를 되찾고 빛나는 투명함을 갖게 될 것입니다. 건강한 눈에서 빛나는 광채가 느껴지실 겁니다. 이 루틴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여러분의 눈은 더 이상 뻑뻑하지 않을 겁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촉촉하고 상쾌한 기분을 느끼실 거예요. 눈꺼풀이 부드럽게 깜빡일 때마다 눈물이 촉촉하게 퍼지는 감각이 온전히 느껴지실 겁니다. 건조함으로 가득했던 눈속이 시원한 샘물로 가득 채워지는 듯한 상쾌함이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인공 눈물 없이도 편안한 눈을 경험하게 될 것이며 세상이 한결 더 선명하고 아름답게 보일 것입니다. 이렇게 눈 건강을 되찾으시면 여러분의 일상에는 작은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좋아하는 드라마를 다시 마음껏 보고 손주들의 초롱초롱한 눈을 바라보며 동화책을 읽어주는 기쁨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선명하게 보이는 텔레비전 화면, 또렷하게 읽히는 동화책 글자들이 눈앞에 펼쳐지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잃어버렸던 소중한 순간들을 다시 찾아가는 기쁨에 여러분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지는 모습이 마음속에 따뜻하게 그려집니다.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기적을 선사할 이 루틴을 놓치지 마십시오. 이 방법은 대부분의 분께 안전하지만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 점은 제가 꼭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급성안과 질환, 예를 들어 세균성 결막염이나 각막염처럼 염증이 심한 상태인 분들, 그리고 녹내장이나 백내장 수술 직후 또는 안압이 높은 분들은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 후 이 방법을 시행하셔야 합니다. 제 표정이 진지하게 변하며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느껴지시나요? 붉게 충혈되거나 염증으로 부어오른 눈의 모습 또는 수술 직후의 조심스러운 눈의 이미지가 떠오르면서 괜찮겠지 않은 안일한 생각이 경고의 소리와 함께 사라질 겁니다. 안전에 대한 엄중한 목소리가 여러분의 마음을 울릴 것입니다. 또한 습관의 온도가 너무 뜨거우면 눈 주변 피부에 화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너무 뜨거운 습관이 피부에 닿을 때의 따가운 느낌이 생생하게 느껴지시나요? 기분 좋은 따뜻함과 위험한 뜨거움 사이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본인이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적정 온도를 유지하십시오. 여러분의 소중한 눈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급성질환이나 수술 직후와 같은 특별한 상황에 해당하신다면 이 방법을 무작정 시도하기보다는 반드시 안과 전문의와 상담하여 개개인의 상태에 맞는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따뜻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제가 전문의와 상담이라는 말을 힘주어 말하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마치 길을 잃었을 때 나침반을 건네주는 것처럼 안전한 길로 여러분을 안내하는 신뢰감 있는 목소리가 울려 퍼질 것입니다. 전문가의 조언이 주는 든든함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자가 진단과 치료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아무리 좋은 방법을 사용하셔도 이 나쁜 습관을 버리지 못하면 눈 건강은 절대 좋아지지 않습니다. 제가 손가락을 펴고 이것만은 멈추십시오 라고 단호하게 말하는 모습이 느껴지시나요? 바로 건조한 환경에서 장시간 눈을 뜨고 있는 것과 눈을 자주 비비는 습관입니다. 쨍하고 건조한 바람이 부는 사막에서 눈을 크게 뜨고 있는 듯한 답답함과 가려운 눈을 거칠게 비비는 손의 움직임이 마치 눈을 상하게 하는 악마의 손길처럼 느껴질 겁니다. 이런 습관은 지금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눈이 뻑뻑하고 불편하다고 해서 무의식적으로 눈을 비비는 행위는 각막에 미세한 상처를 내고
염증을 유발하며 안구건조증을 더욱 악화시키는 최악의 습관입니다. 눈을 비빌 때마다 마치 고운 모래가 눈동자를 긁는 듯한 섬뜩한 소리가 들리는 듯하지 않으십니까? 붉어진 눈 주변 피부와 점점 더 가려워지는 악순환의 굴레가 선명하게 그려질 겁니다. 눈을 비빌수록 눈은 더 건조해지고 가려워지는 이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가 솟아나길 바랍니다. 자, 이제 희망찬 이야기입니다. 따뜻한 수건 찜질과 지압을 꾸준히 실천하신 배영자 할머니는 놀라운 변화를 겪으셨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찾은 듯 할머니의 눈빛에 다시 충기가 돌아오는 모습이 머릿속에 그려집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더 이상 뻑뻑하지 않고 촉촉함을 느꼈고 그 상쾌함과 촉촉함이 얼굴 가득 미소로 번졌습니다. 점차 인공 눈물 사용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마치 오랜 겨울 끝에 찾아온 봄 햇살처럼 따뜻하고 희망찬 기운이 감돌아 마음을 훈훈하게 합니다. 시리고 침침했던 시야가 맑아지면서 할머니는 다시 좋아하는 드라마를 마음껏 시청하고 손주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는 기쁨을 되찾으셨습니다. 선명하게 보이는 드라마 속 주인공의 표정, 손주들의 초롱초롱한 눈을 바라보며 읽어주는 동화책. 상상만 해도 얼마나 행복할까요? 더 이상 눈 때문에 외출을 거리지 않고 햇살 가득한 공원을 거닐며 싱그러운 꽃들을 눈에 담는 할머니의 모습에서 진정한 행복이 느껴집니다. 활기찬 일상을 되찾으신 할머니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진 것이죠. 그 미소는 주변을 환하게 밝히는 등불처럼 빛났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눈은 단순히 세상을 보는 도구가 아닙니다. 저희 목소리에서 따뜻한 위로와 깊은 지혜가 담겨 있음을 느껴보십시오. 눈은 세상과 소통하고 사랑하는 이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소중한 추억들을 영화처럼 담는 여러분의 영혼의 찬입니다. 사랑하는 이들의 얼굴이 눈앞에 스쳐 지나가고 소중한 추억들이 영화처럼 펼쳐지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눈은 단순한 신체 기관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것을 담는 신비로운 창이라는 깨달음이 여러분의 마음을 뭉클하게 할 것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이 소중한 창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두 손을 모아 청취자 여러분께 깊은 존경을 표하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는 것이 느껴지시나요? 저희 진심 어린 격려에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그래, 나도 알 수 있어. 나는 용기가 솟아나길 바랍니다. 오늘 알려드린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눈을 건강하게 지켜주고 더 나아가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빛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은 사랑과 관심을 받을 자격이 충분합니다. 부디 자신을 아끼고 사랑해 주십시오.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따뜻한 빛처럼 온몸을 감싸 안을 것입니다. 오늘부터 따뜻한 수건 찜질과 지압을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눈 건강 변화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 한재민이 직접 확인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제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어 작별 인사를 하는 것이 느껴지시나요? 저의 목소리에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라는 따뜻한 격려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이 유익한 정보가 더 많은 어르신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주변에 공유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이 빛나는 듯한 이미지가 떠오르며 함께 건강해지는 공동체의 따뜻한 온기가 느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눈을 위해 제가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